똑같은 말을 해도 누구의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또 어떤 말은 아무렇지 않은 듯 흘러가다가도 문득 가슴을 스치며 하루 내내 무겁게 남을 때가 있지요.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소해 보이면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살아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제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이 참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집을 정리하고 계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잠시 몸을 쉬게 하며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계실 수도 있겠지요. 어떤 모습이든 이 시간을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마음을 나누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속으로 가장 많이 고민하고 또 가장 조심스러워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 오래도록 따뜻함을 유지하게 해주는 대화의 기술, 평생을 함께한 사이인데도 여전히 어려울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낯선 사람보다 더 복잡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그 관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나요? 내가 가장 사랑했고 가장 오래 함께한 사람인데도 왜인지 모르게 작은 말 한마디에서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말의 어미 하나 때문에 괜히 마음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부부란 참 가까운 존재이지만 그만큼 감정도 섬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말이 주는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이고 가정을 꾸려온 사람이기에 말 한마디의 온도가 하루의 공기를 바꿔놓는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조금 부드럽게 하면 집안이 금방 편안해지고 반대로 저도 모르게 날카로운 말투가 나오면 그 여파가 오래 남곤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건네는 일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말의 온도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현인들이 남긴 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아온 여성, 바로 신사임당입니다. 신사임당은 흔히 현모양처로 불리지만 그녀의 삶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가정의 분위기를 말로 다스리는 데에 매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사임당이 남긴 글 안을 살펴보면 말에 대한 통찰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런 문장입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니 내가 먼저 고요해야 말도 고요해진다.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지금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같지 않나요? 부부 사이에서 말이 격해지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결국 내 안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입 밖으로 튀어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생기지요. 반대로 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진 뒤에 꺼낸 말은 전혀 다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내가 불편한 날에는 말도 불편해지고 내 마음이 좀 어수선하면 상대의 말이 이유 없이 날카롭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부 사이의 말은 상대 때문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정돈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늦게야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숨을 고르라는 말도 남겼지요. 이 말에는 단순한 침착함 이상의 뜻이 숨어 있습니다.
말은 한 번 나오고 나면 다시 담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나가기 전에 그 짧은 순간에 이미 상대의 하루를 바꿀 힘을 품고 있다는 건데요. 이걸 알고 나면 말이 얼마나 신중한 것이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기술이 있다면 저는 서두르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의견을 던질 필요도 없고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리듬을 맞춰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한 사람이 급하면 다른 한 사람은 자연스레 마음이 불안해지고 한 사람이 고요하면 다른 한 사람도 어느새 그 고요에 맞춰지게 됩니다. 신사임당의 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말이 다투지 않으면 마음도 다투지 않는다. 이 문장을 들여다보면 말투 하나, 표정 하나가 마음을 흔들고 관계의 분위기를 바꾼다는 뜻이지요. 저 역시 이 말을 여러 번 실감한 적이 있습니다. 바쁜 날에는 저도 모르게 말이 짧아지거나 표정이 무심해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남편이 제가 왜 그런지 가만히 바라보는 순간 저도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내 마음을 먼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구나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날이면 일부러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내 말투를 다시 부드럽게 정돈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조절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달라지게 하지요. 부부 사이의 말은 내용보다 기운이 먼저 닿는다는 걸 살아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신사임당이 남긴 글을 살펴보면 특히 부부관계에 스며들 만한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녀는 말이란 결국 마음의 움직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먼저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조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이 말투와 표정으로 번지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르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감정이 먼저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상대의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이런 머릿속 생각부터 튀어나오지요. 그리고 그 생각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오해일지라도 감정은 먼저 반응을 해버립니다. 이때 신사임당의 지혜가 큰 빛을 발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상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으라. 내 해석을 얹기 전에 그 사람의 온도와 의도를 먼저 살피라. 이 짧은 문장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말보다 말 사이에 흐르는 기운을 더 빠르게 읽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말투가 조금만 불편해도 그 이유를 묻기보다 나도 똑같이 불편한 말투로 되갚아버리곤 합니다. 여기서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이 피곤한 날에는 말수가 줄고 짧은 대답이 많아지는데 그럴 때 예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차갑게 말하지? 왜 불만이 있어도 말을 안 하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모든 오해가 사실이 아닐 때가 많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단순히 지쳐 있었을 뿐이고 감정이 아니라 체력의 문제였던 날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걸 알게 되고부터는 상대의 말투에 너무 빨리 반응하지 않는 법을 조금씩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신사임당이 말한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문장을 떠올리면
상대의 말투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그 말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참 신기한데 마음으로 듣기 시작하면 말을 더 부드럽게 받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말투도 달라지지요.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 이런 순간들이 자주 필요합니다. 상대의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읽으려는 태도. 그 태도가 관계의 방향을 조용히 바꿉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남편에게 한마디를 이렇게 건넸던 적이 있습니다. 당신 오늘 조금 힘들어 보이네. 내가 오늘 너무 말을 재촉했나? 혹시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말해줘. 그러자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 몸이 좀 피곤해서 그래. 괜히 말투가 굳었나 보네. 미안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대화가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예전처럼 바로 서운한 말투로 대응했다면 그날은 서로 마음을 닫은 채 하루를 보냈겠지요. 하지만 마음의 여유를 조금 내주자 대화는 전혀 다른 길로 흘러갔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신사임당의 지혜가 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그 이유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상대를 바꾸는 말은 없습니다. 내가 달라질 때 대화의 공기가 바뀌고 그 공기 속에서 상대도 자연스레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실수로 작은 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일로 제가 괜히 속상했던 날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그걸 잊어?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이런 말이 바로 나왔을 텐데 그날은 멈춰섰습니다. 신사임당의 문장을 떠올리며요. 말이 다투지 않으면 마음도 다투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 당신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 말 한마디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미안해하며 금방 잊어버릴까봐 바로 메모를 해두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너무 한 방향으로만 생각해왔던 건 아니었나?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하루를 함께 보내는 존재이지만 마음은 서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한쪽이 먼저 이해하면 다른 한쪽도 조금씩 따라옵니다. 이게 바로 관계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의 첫걸음이 서두르지 않는 말,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신사임당의 지혜는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실천하기에는 조금의 용기와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말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해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일. 이것이 바로 부부가 오래가는 대화의 첫 번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사임당의 지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따뜻하면서도 단단한 마음의 중심이 보입니다. 말을 통해 가정을 다스리고 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연결했던 사람. 그녀가 남긴 문장 하나하나를 따라가다 보면 지혜라는 것이 꼭 거창한 문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익숙해지는 만큼 그 익숙함이 깊어질수록 말의 온도가 더욱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뤘던 마음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지요. 하지만 편안함은 때때로 말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가벼움이 쌓이면 의도치 않게 서로를 상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사임당이 강조한 고요한 마음, 천천히 건네는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은 결국 마음의 형태를 담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리고, 내 마음이 거칠면 말도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도 부드러워지지요. 한 번은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바쁘고 정신이 없던 날이었는데 남편이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말이 조금 빠르네. 무슨 일 있어? 저는 순간적으로 아무 일도 아닌데 왜 나를 불편하게 보지? 이런 마음이 스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오른 문장이 신사임당의 말이었습니다. 말은 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얼었던 부분을 한번 부드럽게 녹여보았습니다. 내가 급하게 움직이느라 말이 조금 짧아졌나 보다. 오늘 내가 정신이 좀 없었어. 이렇게 말하자 남편도 금세 표정이 편안해졌습니다. 말투 하나가 서로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순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사임당의 지혜는 단순한 생활 철학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말과 감정을 온전히 다루는 데 필요한 마음의 기본기를 알려주는 듯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먼저 흐르는 감정의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을 어떻게 쓰다듬느냐가 관계의 길이를 결정하기도 하지요. 이 말의 결, 마음의 결을 다루는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허난설원입니다. 섬세한 감성과 누군가의 마음속 결을 읽어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던 여성. 그녀의 글과 시에는 보이지 않는 감정의 실들이 조용히 흐르고 있습니다. 허난설원의 글을 보면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인다는 걸 마치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상대의 겉모습이나 표정보다 그 속에서 살짝 흔들리는 마음의 울림을 더 크게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녀의 글을 읽으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은 감성이 조용히 가슴에 스며듭니다. 허난설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조금만 스쳐도 흔들리니 그 흔들림을 먼저 살피라. 이 말은 부부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말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 전 마음이 어떻게 흔들렸는지를 먼저 살필 수 있다면 대화는 훨씬 부드럽고 오해는 훨씬 덜 쌓이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는 말보다 표정이 먼저 보이고 표정보다 숨결이 먼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말이 불편하게 나왔다면 그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얼마나 예민했는지를 먼저 살피면 좋습니다. 허난설원이 말한 흔들림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지요.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해?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괜히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습니다. 사실은 그날 마음속에 작은 걱정이 있었는데 그 걱정이 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내 표정과 말투의 작은 흔들림을 말보다 먼저 알아차려 주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겪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말보다 더 빨리 마음을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허난설원의 지혜는
바로 이 감정의 결을 보는 힘입니다. 상대의 말투가 조금 달라지면 그 말 자체를 받아치기 전에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태도. 이게 바로 서로에게 상처를 덜 주는 가장 부드러운 대화법입니다. 허난서런의 말처럼 마음이 스치는 바람을 먼저 느끼기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합니다. 대단한 관찰이 아니라 상대의 눈빛이 조금 흐려 보이지 않는지, 어깨가 평소보다 처져 있지는 않은지, 말이 조금 줄어든 건 아닌지, 그런 작은 변화를 알아보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말은 그저 말이 아니라 상대를 감싸주는 따뜻한 손길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갖자는 것입니다. 이 여유가 있으면 허난서런이 말한 흔들림을 조용히 느낄 수 있고 그 흔들림을 이해하는 순간 대화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허난서런의 지혜를 따라가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참 섬세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읽는 기술일지도 모릅니다. 허난서런의 글을 읽다 보면 그녀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들과 조금 달랐다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말의 모양이나 표현보다 그 말이 태어나기 전의 마음결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말은 나중에 나타나는 그림자일 뿐, 그림자를 만든 빛과 움직임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허난서런은 종종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얇은 비단 같아 조금만 스쳐도 결이 달라지고 한번 상하면 오랫동안 흔적이 남는다고. 이 말은 부부 사이에서 특히 크게 울립니다. 가장 가까운 존재가 곧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의 결이 달라지고 그 결이 조금만 비틀려도 대화가 어긋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허난서런은 말보다 더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 감정의 미세한 떨림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말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걸 읽어낼 수 있다면 말 자체에 상처받거나 말 자체로 대응하는 일은 훨씬 줄어듭니다. 저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날은 말을 짧게 하고 어떤 날은 유난히 조용해지고 어떤 날은 괜히 말수가 많아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예전에 저는 그 말투만 보고 반응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오늘은 저렇게 차갑지? 왜 저렇게 말이 없지? 왜 나한테만 짧게 대답하지?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투의 변화가 저 때문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일이 힘들어서, 몸이 피곤해서, 마음이 복잡해서, 그냥 말할 힘조차 없어서 허난서런이 말한 흔들림이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그러자 남편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일이 좀 복잡해서 그래. 당신 때문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허난서런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말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림자일 뿐, 그 그림자를 움직이는 빛은 따로 있다는 것. 그 빛을 먼저 이해했을 때
대화는 더 이상 부딪히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그날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부부 사이의 갈등이 꼭 말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말 이전의 마음 상태, 말 이전의 감정의 결, 말 이전의 작은 흔들림이 대화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허난설어는 말을 잘하기보다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큰 울림을 줍니다. 말을 예쁘게 고르는 것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보듬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말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말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니까요. 저는 어느 날 남편이 기운이 없는 날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답답해서 왜 말 안 해? 무슨 일 있는데?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 앞섰겠지만 그날은 허난설원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가볍게 스쳐도 흔들리니 그 흔들림을 먼저 살피라.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마음이 좀 무겁나? 괜찮아. 말하고 싶을 때 이야기해. 나는 여기 있으니까. 이 말은 어떤 해결을 강요하지 않았고 그저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신호만 건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천천히 그날 있었던 일을 꺼내놓기 시작했고 저는 그 이야기를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조언보다 어떤 위로보다 훨씬 깊은 연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겪고 나면 말이란 참 부드러운 도구라는 걸 실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그 말을 만드는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말도 굳고 마음이 흔들리면 말도 흔들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말도 자연스레 편안해집니다. 허난설원의 시에는 이런 감정의 움직임이 아주 섬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글을 통해 상대의 마음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대의 숨결을 따라가듯 조용히 감정의 결을 읽고 그 결에 맞춰 글을 풀었습니다. 이 태도는 부부 사이의 대화에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말의 기술보다 마음의 기술이 먼저라는 것, 감정을 단정하지 않고 그 감정이 왜 생겼는지 바라보는 태도, 상대의 마음속 작은 흔들림을 마치 바람결처럼 느낄 수 있는 감각, 이것이 부부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부부의 대화는 큰 충고나 멋진 문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작은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말하지 않은 사이의 침묵 하나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허난설원의 지혜는 바로 그 사이의 결을 읽는 법을 우리에게 조용히 알려줍니다. 허난설원의 시와 글을 따라가다 보면 그녀가 마음을 바라보는 방식이 참 고요하면서도 깊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녀는 감정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표면적인 말투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마음이 어떤 흔들림을 겪고 있었는지를 조용히 살피는 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상대의 말투가 조금만 달라져도 즉각적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지? 혹시 나에게 실망했나? 무슨 불만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빠르게 지나가죠. 하지만 허난설어는 그런 순간을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고 그 흔들림의 방향을 먼저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시에서 종종 지나가는 바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움직임이 있으며 물결을 흔들고 꽃잎을 스치고 마음을 흔드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움직임이 있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을 먼저 이해할 수 있다면 말이라는 것은 조금 더 부드럽고 조금 더 온기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 감정의 결을 읽어주는 일은 상대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나는 너를 오해하지 않으려 하고 너의 마음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는 그 태도 자체가 관계의 숨결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지혜가 있습니다. 마음의 결을 읽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말을 건네야 할까? 문제입니다. 아무리 마음의 흐름을 이해한다 해도 그 이해를 전하는 말이 서늘하거나 날카로우면 대화는 금세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허난설원의 감성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살펴야 할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불경에서 말하는 자비로운 언어입니다. 특히 자비경에 담긴 말의 태도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부부 사이의 대화에 그대로 적용될 만큼 아주 단단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경에서는 말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곤 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 거짓이 섞인 말, 쓸데없이 흩어지는 말, 그리고 자비로운 말. 이 중에서 마지막에 자비로운 말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고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가는데 꼭 필요한 말입니다. 자비로운 말이란 무엇일까요?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는 말, 다투지 않게 하는 말,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는 말. 이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기술이나 요령이 아니라 말이 태어나는 마음의 방향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부부 사이가 좋아질까를 고민하지만 불경은 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하느냐가 말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를 결정한다고. 부드러운 말은 부드러운 마음에서 나오고 상대의 고통을 줄여주는 말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며 다투지 않게 하는 말 역시 마음이 상대에게 향해 있을 때만 나올 수 있다고요. 이 지혜를 부부관계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좋은 문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뒤에 있는 마음의 방향, 말을 떠올린 이유, 그 말이 상대를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감정을 해결하려는 데만 쓰이고 있는지 이런 요소들이 대화의 성질을 결정합니다. 허난설원이 말했던 감정의 흔들림을 이해하는 태도 위에 불경에서 말하는 자비로운 말의 방향을 더하면 대화는 훨씬 단단해지고 관계는 훨씬 깊어집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섬세함과 말을 부드럽게 만드는 자비로운 마음이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흐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이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모양을 담아내는 그릇이고 그 그릇이 어떤 온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상대의 하루가 달라지고
관계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사임당이 말한 고요한 마음, 헌한 설원이 바라본 감정의 결, 그리고 불경이 가르치는 자비로운 언어는 부부 대화의 새 축이 됩니다. 하나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고, 하나는 감정을 읽어주는 눈을 열어주며, 또 하나는 말의 온도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불경 안에 담긴 자비롭고 지혜로운 말의 기술을 부부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이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상대의 상처를 덜어주며 어떻게 다툼을 잠재우는지 그 방향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불경에서는 사람의 말이 가진 힘을 생각보다 훨씬 크게 바라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은 순간 지나가고 나중에는 크게 남지 않는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불경에서는 말을 상처를 남기는 칼로도 마음을 덮어주는 따뜻한 천으로도 영혼을 살리는 물로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자비경에서는 말을 어떻게 했는가가 아니라 말이 어떤 마음에서 나왔는가를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비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상처를 덮고 화를 가라앉히며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결코 평화를 만들 수 없다.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말만이 고통을 가만히 거두어 간다. 이 두 문장은 부부관계에서 거의 핵심이 되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내용만 신경 씁니다. 내가 옳은 말했어. 내가 잘 설명했어.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어. 그런데 상대는 그 내용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 너의 마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닿았는가, 그걸 먼저 느낍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에서는 말의 정답보다 말의 온도가 훨씬 중요합니다. 온도가 맞지 않으면 어떤 정답도 상처가 됩니다. 반대로 온도가 맞으면 어떤 부족함도 대화가 됩니다. 자비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방향이 나옵니다. 첫째, 상대를 이기려는 말은 끝이 없다는 것. 둘째,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말은 오래 기억된다는 것. 셋째, 말의 목적이 이해에 있을 때 대화가 깊어진다는 것. 부부는 이 세 가지를 매일의 작은 순간에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자비경의 말은 단순한 종교의 언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의 중심에서 필요한 지혜가 됩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과 작은 일로 의견이 달랐던 적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서로 조금 예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그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러자 남편은 조금 굳은 표정으로 말했지요. 내 생각도 좀 들어줘. 그 한 문장이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을까요? 내용은 별것 아니었지만 말 뒤에 실려 있는 마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득 자비경의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말은 다툼을 멈추게 한다. 그래서 저는 조금 멈춰섰습니다. 그냥 바로 말했지요. 그래, 당신 생각을 먼저 듣고 싶어. 그 말은 어떤 논리도 없었고 어떤 멋진 표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대의 마음에 손을 얹은 말.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굳었던 어깨가 조금 내려가고 말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지요. 고마워.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다. 그날 저는 자비로운 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부부 사이의 말이란 상대를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걸 다시 배우게 되었지요. 자비경에서 말하는 자비로운 언어란 교훈적인 말이나 예쁜 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향한 마음의 방향이 부드럽고 따뜻할 때 그 말이 자비로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불경에서는 말을 할 때 4가지를 물어보라고 가르칩니다. 지금 이 말은 상대를 가볍게 하는가? 지금 이 말은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는가? 지금 이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는가? 지금 이 말은 우리 둘의 평화를 지키는가? 이 4가지 중 하나라도 대답이 어려우면 그 말은 멈추어야 한다고 하지요. 저는 이 가르침을 부부 사이에 적용하면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다투지 않게 되고, 말이 상처를 덜 남기고, 말이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덮어줍니다. 특히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말은 더 깊게 박히고 자비로운 말은 더 깊게 스며듭니다. 그래서 자비경의 말처럼 부드러운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가끔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오늘은 내가 조금 예민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당신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 그러면 남편은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 싸우려고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냥 서로 조금 지친 거지. 이런 대화는 자비로운 언어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 상대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려는 태도가 그날의 대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자비경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로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맑게 하고 말하는 이의 마음도 맑게 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이런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쉽게 상처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조금 더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서로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경의 자비로운 언어를 따라가다 보면 말은 결국 마음을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마음에서 말이 나오는지에 따라 그 말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신사임당이 말한 고요한 마음, 허난서런이 바라본 감정의 흔들림, 자비경이 가르치는 부드러운 언어. 이 3가지 지혜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남겼지만 놀랍게도 서로를 향해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으로 모입니다. 신사임당의 지혜는 대화의 출발선을 잡아줍니다. 내 마음이 먼저 고요해야 그 마음에서 나온 말도 고요해진다는 것. 감정이 뒤엉킨 마음은 자연스럽게 거친 말로 흘러가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작은 여유라는 것. 그 다음 허난서런의 감성은 대화의 과정 속에서 필요한 시선을 알려줍니다. 상대의 말 뒤에 숨어 있는 흔들림,
표정의 속도, 숨결의 깊이, 그 작은 변화를 먼저 알아보라는 것. 말은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그림자일 뿐. 그 그림자를 움직이는 빛은 상대의 감정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비경은 대화가 흘러가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덮어주려는 말, 상처를 깊게 파고드는 말이 아니라 상대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드는 말, 이 말들이 부부를 오래도록 이어준다. 자비로운 말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마음의 태도라는 걸 알려줍니다. 이렇게 세 현인의 지혜를 함께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보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고요하게 하고 상대의 감정을 먼저 바라보고 그 위에 자비로운 언어를 얻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그 다리를 통해 오해는 줄어들고 상처는 덜 남고 마음은 조금 더 깊이 만나게 되지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반응하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일, 그게 어쩌면 평생 배워야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각자 바쁜 날이었고 둘 다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였죠. 저는 괜히 말 한마디에 예민해졌고 남편의 짧은 대답이 괜히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함을 바로 말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해? 나한테 왜 저러지? 이런 식으로 바로 반응했겠지요. 그런데 신사임당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말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 지금은 남편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허난설원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으니 흔들림을 먼저 살피라. 남편의 말투가 조금 짧아진 건 나 때문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지쳐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나니 자비경의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내가 지금 건네는 말이 우리 둘을 덮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둘 다 조금 힘들었나 봐. 당신 말투가 왜 그런지 궁금해서 묻는 거야. 그 말은 서운함을 쏟아내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살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날의 대화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남편은 금세 표정이 풀렸고 이야기를 조용히 이어갈 수 있었지요. 이런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은 평생 배우는 것이며 부부는 서로의 말로 서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새 현인이 남긴 지혜는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 길이 됩니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상대의 흔들림을 알아보고 자비로운 언어로 그 틈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부부를 오래 지켜주는 작지만 단단한 기술이라는 것을 살아갈수록 더 크게 배우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말 때문에 마음이 멀어졌던 순간도 있고 말 한마디 덕분에 다시 가까워진 순간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크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마음의 습관 몇 가지가 일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신사임당의 고요한 마음, 허난설원의 감정의 결읽기, 자비경의 부드러운 언어는 결국 모두 일상 속에서 조금씩 실천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면서 부부 사이에서 정말 도움이 되었던 아주 작은 대화 습관들을 하나씩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고 단번에 완벽하게 할 필요도 없는 그저 오늘부터 천천히 시도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상대의 말을 바로 해석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는지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말투나 표정만 보고 속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의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질 때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 들은 말이 정말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일까? 아니면 마음이 지쳐서 나온 말일까?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대화의 방향을 크게 바꿔준 적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건넬 때 내 감정부터 먼저 살펴보는 습관입니다. 저는 감정이 불편한 순간에 그 불편함을 말에 실어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사임당의 말처럼 말은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상대도 그 흔들림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말을 꺼내기 전에 제 마음 속에서 어떤 감정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잠시 바라봅니다. 그리고 감정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질 때면 말을 조금 늦춥니다. 이 작은 조절이 부부 사이의 말투를 놀랄 만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상대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묻기 전에 그 사람의 하루를 먼저 떠올려 보는 습관입니다. 누구나 지치는 날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다정함을 바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 큰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묻곤 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까? 혹시 그 하루 안에서 마음이 다치거나 흔들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상대를 조심스럽게 대하게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말의 온도를 자연스럽게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변명보다 진심을 먼저 건네는 습관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도 상대의 마음이 이미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답을 말하거나 이유를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주는 말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저도 남편과 대화할 때 이 습관이 정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나는 이런 뜻이었어. 이렇게 설명이 먼저 나갔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구나. 내가 그 마음까지는 미처 보지 못한 것 같아. 이 말 한마디면 대화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인정해준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는 작은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표현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고마움을 말로 얹어주기만 해도 그 말이 서로의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같이 있어서 고마웠어. 당신 때문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 그 말 해줘서 나도 덜 불안했어.
이런 말들은 크지도 거창하지도 않지만 부부 사이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됩니다. 6번째는 상대가 말할 때 말을 빼앗지 않는 습관입니다. 말이 조금 막히거나 정리가 안 되어 있어도 끝까지 들어주다 보면 그 안에 숨어 있는 마음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듣고 있는 태도만 부드러워도 상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말을 들어주는 일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자리를 내어주는 일입니다. 7번째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에는 상대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누구나 감정이 치밀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 말하는 말은 대부분 상처로 남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잠깐만, 지금은 마음이 조금 복잡해서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면 좋겠어. 이 말을 건네면 대화는 멈추면서도 상대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만들어줍니다.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말이 훨씬 진심 있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습관들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작은 마음의 움직임들은 부부 사이의 대화를 단단하게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어쩌면 이게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마음의 기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주하고 잠들기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래 함께 걷다 보면 말이 편해지고 침묵도 익숙해지고 서로의 표정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익숙함 속에서도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고 사소한 표현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남아 감정을 뒤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부의 대화는 작은 말에도 큰 의미가 담기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신사임당의 고요한 마음, 허난설원의 섬세한 감정 읽기, 자비경의 부드러운 말의 방향은 거창한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음의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선택을 오늘 하루 안에서 작게라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하루 안에서 말의 온도를 조금 낮추고 상대의 마음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얹어보는 것.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 마음은 어땠을까? 혹시 내가 보지 못한 작은 흔들림이 있었을까? 혹은 나의 말투가 괜찮았을까? 이런 질문은 상대를 따지거나 스스로를 꾸짖는 질문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려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오늘의 대화를 부드럽게 만들고 내일의 공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마음이 조금 복잡했다면,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다면 그 흔들림을 누군가의 잘못에서 찾지 말고 잠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도 부부 사이의 대화를 지켜주는 아주 따뜻한 방법이 됩니다. 이건 상대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의 여유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그 부드러움이 말로 옮겨지고 그 말이 상대에게 온기를 전해주며 그 온기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하루의 끝이 어떠했든 이 순간만큼은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조용히 열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차갑게 굳어있던 시간을 풀어주고 작은 이해 하나가 서운함을 스르르 녹여내고 부드러운 표정 하나가 대화를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부는 완벽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서로 부드럽게 감싸주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싸는 힘은 대단한 문장보다 조용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정리할 기회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꺼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말 때문에 울고 말 때문에 웃고 말 때문에 서로를 잃을 뻔하기도 하지만 결국 다시 이어주는 것도 말 한마디의 따뜻함이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쪽에서 은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내일 누군가에게 건넬 말에도 따뜻하게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위로가 되었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작은 공감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도 은은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조용한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은빛 등불처럼 길을 밝혀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한 곳에 머물기를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